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정묘일이고요. 정묘일은 지금 뭔지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맑은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정미월에 비가 오는 날이나 그리고 그 시간대를 좀 많이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고 있는데 우선은 너무 뜨거워지면은 이 기운이 월운도 뜨겁고요. 그리고 이제 일운에서도 너무 뜨거워지면은 비가 오기도 하지만 거꾸로 수의 기운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도 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요즘 느끼는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화가 올라오는 시간이나 그런 날에 또 비가 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병화보다는 이 정화가 아무래도 더 뜨겁구나. 더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양으로 치우쳐서 수의 기운을 부르겠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가 오는 날에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 대단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밝고 유쾌한 내용을 올리고 싶었지만 반대로 그냥 제가 요 며칠 동안 해왔던 생각에 대해서 넋두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넋두리는 아니고요. 그냥 쭉 나열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정미월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병인일이었어요. 지금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미토도 대단히 뜨겁고요. 그리고 인목은 뜨겁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양기운이 치고 올라온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간에도 병화가 이렇게 떠 있고요. 그리고 월운에서도 또 아주 뜨거운 정화마저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기운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보였던 가장 큰 특징은요, 첫째는 무기력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쓰면은 또 저희 친애하는 이제 악플러 분께서 오셔가지고 넌 그냥 우울한 거야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무기력하고요. 그리고 명리 관련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많이 들어왔다. 정말 여타 다른 날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 두 가지였어요. 자, 제가 어제 무기력했던 이유는요, 제가 추운 사주기는 하지만 또 양기운도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월 자시생이어가지고 추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밤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단히 추운 사주인데요. 요 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양기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양기운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양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제가 더 펼치고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양기운이 지나치게 강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뭐 이를테면은 무오, 뭐 또 뭘로 할까요? 또 무오, 또 무진, 또 무오. 그럼 대단히 뜨겁죠. 대단히 뜨겁고요. 요 진토도 늦봄이자 이제 초여름이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무토도 대단히 뜨겁죠. 이런 분들 보면요, 대단히 활발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조금 소심하시고, 그리고 의외로 좀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양기운이 너무 지나쳐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좀 무기력했고요. 그리고 명리 관련 질문들이 많은 이유는요, 양기운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은 제가 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수를 추구합니다. 이 수라는 거는요, 뭐 임수뿐만 아니라 뭐 개수도요.
이 수라는 거는요, 결국에 깊이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색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감이나 그런 괴로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 깊이 있는 생각에 잠기셨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찰의 기운, 그리고 공부의 기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묘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가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은데 제가 살아오면서 비가 오는 날 신나가지고 이렇게 나갔더니 비 오는 날 이제 저는 신이 나서 나갔겠죠. 그럼 이제 그때 만난 친구는 저한테 물어봐요. 비가 오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신나냐?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가 오는 날 신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위에서 뭐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그냥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아, 내가 분위기 파악 못했구나. 그래서 대단히 신뢰를 범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 기분이 좋아도 이제 기쁜 내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우울해 한 적도 많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비 오는 날이 행복하고요. 어떤 이는요 맑은 날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냥 그 차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불행할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 행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너무나 불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비, 그러면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마침 제가 빗소리가 좋아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저는 빗소리 들어오라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미월이죠. 그런데 이 정미월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사주 원국에 목과 금이 다투는 형태로 돼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세요. 그리고 또는 목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리고 목은 있는데 이 목이 금과 마주보고 있는 경우,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이 아예 없는 분들은 뭐 예시를 들을 필요가 없겠고요. 목과 금이 다투는 형태라면은 뭐 유월에 출생하셨는데 벌써 이제 월지가 가장 강한데 거기에 유금이 있으니까 금이 강한 거죠. 근데 그 위에 을목이 있고 또 을목이 있고 뭐 미토가 있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옆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에워싸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죠. 네, 이렇게 되면요 월지가 가장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세요. 단순히 개수가 더 많다고 목이 더 많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금이 대단히 강한데 그 주변에 나무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목과 금이 다투겠구나.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작년부터 뭐 관절이나 근육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번 달이 되면은 또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과중되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목과 금이 다투는 형태인데 방금 전에는 금이 더 강한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더 강한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이 더 강하다. 이 경우. 또 반대로 목이 더 강하다. 그럼 이 경우에는 목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근육이나 관절, 뭐 신경계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의 피해가 오겠죠. 그럼 이제 호흡기, 뭐 폐, 또는 뭐 감기, 몸살 이제 이런 쪽으로도 연결되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은 계절인데도 목이 없는 분들 또는 목과 금이 다투는 형태, 목과 금이 다투는 형태도 금이 강하냐 또는 목이 강하냐 또 이런 형태에 해당되시더라도 대운에 따라서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게 뜻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비가 내리는데 그냥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것 뿐인데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슬프시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웃으시고 이제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비를 보고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또 나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지는 않는지 네, 우울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정미월 같은 경우는 제가 정미월이라는 영상에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금하고 화의 문제들로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화가 더 강하신 분들은 금의 문제가 생기실 거고 또 금이 더 강하신 분들은 이제 나무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왜 갑자기 나무가 왜 튀어나오냐? 아까 여기 묘목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금이 왜 튀어나오냐? 그럼 요거는 제가 정미월이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난 영상에 복습이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두운 거를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방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켜지 않았어요. 방에 불을 켜지 않았고요. 제일 먼저 앉아서 음악들을 들었어요. 저는 음악 들을 때가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불을 켜면은 앞에 있는 사물들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끄고 음악들을 듣고요. 잘 때도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대치로 하고 잤어요. 볼륨을 최대치로 하고 자면 귀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얏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최대치로 켜놓지 않으면은 외부 소음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도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강박적인 증세가 있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밤 시간이 좋았고 운전을 처음 할 때도 야간 운전만 했어요. 네, 야간 운전만 했고 또 학창 시절에서도 노래를 들을 때는 방에 불을 켜지 않고 끈 채로 듣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내내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명동 거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빨리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공황이 올 것 같다랄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학원 강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게도 되게 성의 없이 하는 거죠. 편집도 안 하죠. 그냥 무슨 내용 말씀드릴지도 잘 모르는데 플레이 버튼, 녹화 버튼 누르고
그냥 녹화시키고 그냥 올리잖아요. 그리고 막 홍보도 막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었어요. 친구 때문에 학창시절을 괴로워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죠. 근데 저는 혼자 있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들이 나오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했는데 괜찮으니까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냥 어두운 데서 그저 노래 듣고 그냥 생각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친구가 없습니다. 네, 친구 한 명 남았어요. 그 이유도 친구 한 명 나왔다 그러는데 저 앰뷸런스 소리 들리니까 조금 기분이 좀 네, 저한테 뭐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원래 친구들,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왜 쟤들은 뭐 여자가 어떻고 뭐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30대 한 후반부터는 그 단톡방을 계속 나왔어요. 그럼 또 초대받고 또 저는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죠. 네. 그리고 한 명의 친구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도 연락한 이유가 그 친구 명식이 또 대단히 궁금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됐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자꾸 친구들이 생기니까 너무 싫어서 학교를 안 나갔어요. 물론 그것 때문만에 학교를 안 나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레포트라 그러죠? 레포트까지 해가지고 이거 내일 가서 제출만 해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친구가 많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B가 누구한테는 우울하고 누구한테는 기쁜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혼자 있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갔다가도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친구들한테는 나 갈게 그럼 친구들이 서운하다 그러고 뭐 술 먹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너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벌써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시계를 봐요. 1시간은 더 걸리겠구나. 괴롭다. 사회의 부적응자 같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공적으로 저를 만나시는 많은 분들은요, 저한테 이제 혈액형을 물어보실 때 제가 A형이라 그러면 대단히 놀라세요. 그럼 대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쭤보면은 B형이나 O형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50대 50이에요. 그 B형의 특징, O형의 특징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한때 유행했었죠. 네, 지금은 이제 MBTI가 이 자리를 대신했고요. 이 B형의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괴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히 괴팍합니다. 학창 시절에서도 이제 그 일진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 대단히 겁이 많이 나는데도 뭐 다른 학교하고 시비 붙으면은 먼저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그런 유형이었어요. 근데 O형은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어울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항상 사회자를 했고요. 대학교 때는 다른 대학교 축제 때 가서 그 춤추면서 응원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안 그랬고 오히려 다른 대학 축제 때마다 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뭐 사회전은 등 떠밀려서 했었고요. 응원하는 건 그냥 춤추는 게 좋아서 했던 거예요. 남들 앞에 올라가서 하는 게 재밌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뭐 연습실 빌려가지고 같이 춤추는 친구들하고 뭐 한 달 동안 막 숙박 같은 거 하면서 숙식 같은 거 거기서 해결하면서 눈 뜨면은 연습실에서 춤추고 막 계속 이랬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춤추는 게 좋았던 거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지, 응원단장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어요. 자, 제가 정말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촬영 버튼을 누르면서
정말 요즘 이제 무지성이라 그러죠. 무지성.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무지성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빗소리만 들리게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것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로 규정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제 영상을 지금 만약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요맘때쯤에서 에휴 쯧쯧쯧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너는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다.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에휴 쯧쯧쯧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 내용을 보면은 실증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더 빠른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20대였을 거예요. 네, 20대 때 그 참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참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후회를 했다 그랬어요. 왜 후회를 했냐면은 사람이 너무 착해진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그때 다시 참선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명리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너무 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미 참선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람이 선하고 착한 가운데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됐던 거였어요. 저야말로 이 참선 공부가 본질,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먼저 했던 거였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거꾸로 가셔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세요. 자, 근데 저처럼 조금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한테는 실증적인 것부터 나가는 게 맞았던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참선 공부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본질에 대해서 보게 돼요. 또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되고 어떤 순간에서는 그냥 화 안 내고 내가 참아야 되는지 이제 구분조차 어려워요. 근데 제가 참선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당하고만 살다 보니까 피해도 정말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증거 같은 거 다 수집해 놓고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고소해야지 이러면서 허송세월 보낸 적도 대단히 많아요. 근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나쁜 짓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을 구분을 못했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수많은 상처들을 겪고 나서 명리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나는 참선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본질이라는 혼돈 속에 빠져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정말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뭔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때는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데 화도 못 냈구나. 그래서 이때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복하다고 얘기도 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은 명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가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 그거는 혼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이럴 때는 좋다라고 얘기할 법하고 이 사람한테 저럴 때 나쁘다라고 얘기할 법하구나.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한테 그 좋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쁨으로 갈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쁨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 사람에게 비가 오는 게 지금은 나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좋음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비에다가 우울한
뭐 나쁜 이런 형용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자연은 그 그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비를 맞으면서 좋았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빠졌다. 또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너무 길게 찍었어요. 길게 찍어서요. 그 정말 어쩌면 헛소리.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저 이제 금방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종료한다고 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내담자들과 약속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